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트랩 워드 게임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 트랩 워드는요, 함정 단어라는 뜻이에요. 우리말로 하면. 두 팀으로 나눠서 즐기는 팀전 게임인데요. 양 팀 모두 상대 팀이 맞춰야 하는 비밀 단어를 보게 되고요. 상대 팀에는 힌트 제공자가 이제 있어요. 그 힌트 제공자가 그 비밀 단어를 보고서 자기 팀원들이 비밀 단어를 추리해서 맞출 수 있게 힌트를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각 팀에서는 그 힌트, 상대 팀의 힌트 제공자가 요 단어를 사용할 것이다, 설명할 때. 우리가 그거를 함정을 만들자. 그래서 단어를 정해요. 그래서 함정 단어라고 하거든요. 그럼 힌트 제공자는 그 함정 단어를 몰라요. 모르는 상태에서 그 함정 단어를 피해서 자기 팀원들이 정답을 맞출 수 있도록 그 비밀 단어에 대한 힌트를 주는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단어 추리 게임인데 네. 그 함정을 파놓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트랩 워드는 그렇게 함정 단어라고 생각하시고 하면 되고요. 우선 게임 구성품 소개할게요. 이렇게 방타일 카드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은 몬스터 카드가 있고요. 팀 마커로 사용하는 거, 그 다음에 요거를 이렇게 세울 수 있는 플라스틱 막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비밀 단어들이 있는 단어 묶음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저주 카드, 또 몬스터 카드, 또 여기 아까 몬스터 여기 있고요. 몬스터의 그 특징을 설명하는 카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횃불은 그 팀의 힌트 제공자 있죠. 막 힌트를 제공해주는 사람이 횃불을 갖고 있으면 되고요. 이거는 팀 마커의 색깔과 이렇게 세트로 되어 있어요. 네. 그리고 여기 시간 제한이 있기 때문에 모래시계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그 함정 단어를 적는 트랩 워드 용지가 있고요. 여기는 비밀 단어를 이렇게 보여줄 수 있게 하는 책이 있어요. 근데 여기 단어를 보시면 현실 세계에 해당하는 단어들이 있고 판타지 세계에 해당하는 단어들이 있어요. 근데 판타지라고 해서 너무 허무맹랑한 그런 이야기들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단어들이 있어서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 책이 있는데요. 이렇게 갈색을 나타내는 책은 현실을 아니요. 판타지. 판타지. 그다음에 이게 트랩인가요? 네,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약간 블랙에 가까운 요 그레이는요, 이제 현실.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시면 현실은 칙칙해 이렇게 생각하시면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여기네? 네 있어요. 그래서 카드를 골라가지고 이렇게 끼는 거예요. 그러면 마술처럼 여기 칸이 보이면 단어가 보이네요. 네 이게 이제 그 비밀 단어들이 되는 거죠. 진짜요? 네, 이렇게. 이거 자, 신기하네요. 그래서 우선 시작할 때 어떤 현실 세계 거를 할지, 뭐 판타지 단어를 할지는 이 책을 통해서 고르시면 돼요. 팀마다 달라도 돼요? 안 돼요. 그건 안 됩니다. 만약에 우린 현실이면 현실 이렇게 이번에는 뭐 판타지면 판타지, 뭐 현실이면 현실 이렇게 아, 하시면 돼요. 네. 자, 게임 준비 단계 설명할게요. 게임은 규칙서에 이제 이렇게 세팅하는 게 그림으로 나와 있어요. 근데 이 방 타일이거든요.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상대팀은 이렇게 마주 보고 있습니다. 방 타일 5개를 사용하는데요. 오름차순으로 놓아요. 그래서 처음 게임하실 때 추천은 3, 4, 5, 6, 7번 방을 오름차순으로 이렇게 놓고 시작하는 걸 추천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각 팀은 팀 마커를 여기 플라스틱 막대에 껴가지고 이렇게 세워두는 건데 저희는 화면 촬영상 이렇게 눕혀놓을게요. 네. 이렇게 각 팀 같은 3번 방에서 먼저 출발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저주 카드가 있어요. 저주 카드를 잘 섞은 다음에 무작위로 2장을 뽑습니다. 2장을 뽑아서 2번째와 4번째 방 옆에다 두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몬스터 카드도 이렇게 여러 장이 있는데요. 여기도 무작위로 1장을 뽑아가지고 1장을 뽑았을 때 제가 뭐 예를 들어 트롤 이 몬스터를 뽑았다 그러면 트롤 마커를 또 여기다 이렇게 제일 끝방에다 세워둡니다. 그리고 그 트롤이 갖고 있는 그 규칙, 우리가 따라야 하는 규칙은 옆에다 이렇게 두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 여기 트랩 용지와 이제 연필 주어져 있죠. 요거 각 팀에 1장씩 가지고 있으면 되고요. 네. 또 책은 우리가 판타지로 할 건지 현실색으로 할 건지 책 정하셔가지고 한 권씩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자, 요건 게임은 이제 라운드 8라운드, 8라운드까지 진행이 되는데요. 첫 번째 라운드는 양 팀이 동시에 이제 함정을 준비해야 돼요. 그러니까 양 팀 다 예를 들어서 여기 보이잖아요. 단어 카드가. 네. 자, 양 팀이
여기가 이제 다른 팀이 봤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여기 안 본 쪽에 얘가 구멍에서 단어가 나오도록 이렇게 끼셔야 돼요. 네네. 이렇게 끼면 안 되겠죠. 네. 김새겠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끼고 또 예를 들어서 얘도 이렇게 끼는 거죠. 네. 그럼 양 팀이 이제 가져가서 단어를 봅니다. 네. 자, 여기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함정 단어를 이제 만들 건데 이제 각 팀이 이제 정해지면은 이제 단어 골라가지고 봅니다. 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상대 팀에게 이걸 줄 거거든요. 너네 이거 맞춰 하고 줄 거거든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운동이에요. 네. 그러면 여기 트랩 용지가 있잖아요. 얘를 이렇게 반을 접어요. 네. 반을 접어서 상대 팀이 못 보게 이렇게 세우고 쓰는 거죠. 아. 네. 그러면 지금 우리는 처음 시작이니까 3번 방에 있잖아요. 네. 3번 방에 있으면 우리가 여기 방번호를 씁니다. 그리고 비밀 단어가 운동이에요. 네. 그러면 야, 상대팀 힌트 제공자가 이 운동이라는 단어 힌트 주기 위해서 이런 단어 쓸 것 같지 않아? 우리 그럼 그거 함정 단어 3개 뭘로 할까? 그 의논하면서 적는 거예요. 왜 3개예요? 방번호 있죠. 아, 네, 거기가 이제 상대팀이 걸려드는 그 트랩 워드 개수예요. 네. 그럼 뭐가 있을까요? 농구, 축구, 배구. 헬스장 뭐 이런 거. 그럼 뭐 농구, 축구, 헬스장. 헬스, 뭐 배구. 3개만 하라면서요. 그렇죠. 그래서 팀원들끼리 막 이런 아이디어가 나왔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3개만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중에서 야, 헬스는 빼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의논을 해가지고 이렇게 3개만 결정을 하는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결정이 되면은 이제 누가 먼저 시작하냐 중요한데 이렇게 조금 뒤쳐져 있는 팀이 있으면 그 팀 먼저 정답 도전 차례를 주고요. 마치 네. 같이 있을 때에는 책에 보시면 여기 보면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심볼이 있어요. 네. 그거를 소유한 팀이 먼저 정답 맞추는 기회를 네. 가져가게 됩니다. 반짝이요. 네. 자, 상대팀이 정답 도전할 때 우리 팀이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네. 비밀 단어를 이렇게 정했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상대팀이 할 때 그 비밀 단어를 그 힌트 제공자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네. 그러면 딱 3초 동안 이 힌트 제공자는 운동에 관련돼서 어떻게 추리를 할 건지, 상대팀이 트랩 워드에 뭐를 3가지를 적었을지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3초 정도밖에 시간을 너무 짧은 거 안 아니에요? 씁니다. 근데 규칙서는 그런데 그건 팀원들끼리 조정하시면 돼요. 적당히. 네. 네. 조정하시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은 이 트랩 워드가 뭔지 몰라요. 힌트 제공자는. 그러니까 네. 유추를 해야 돼요. 쟤네가 어떤 걸 썼을 것이다. 그리고 상대팀에서는 혹시 힌트 제공자의 성향을 안다면 쟤는 농구를 엄청 좋아하니까 농구 쓸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예, 상대방을 알면 좀 네. 도움이 되겠죠. 네. 그래서 우리 팀이 상대팀이 막 정답 도전할 때 우리 팀이 해야 될 건 뭐냐면 힌트 제공자가 단어 보고 인지할 시간을 3초 우선 주고요. 네. 3초를 다 맞다면 모래시계에 있는 걸 이제 뒤집습니다. 그 네. 모래시계가 지나갈 때까지 상대팀은 정답 도전해서 맞추셔야 되는데 네. 너무 촉박하다 하면 모래시계 빼고 하셔도 돼요. 그거는 네. 예, 게임 플레이어들끼리 의논하시면 되고요. 네. 힌트 제공자가 트랩워드 혹은 트랩워드와 같은 계열 단어를 사용하는지 뭐 부적합한 힌트를 주는지 또 정답 도전은 5번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5번, 6개 말하면은 그만 니네 5번 다 말했어 이런 거 카운트 해주셔야 돼요. 네. 힌트 제공자는 힌트를 주고 싶은 만큼 줄 수 있는데 몸짓이나 뭐 몇 글자야 뭐 이런 식으로 주거나 그러면 안 돼요. 안 노래를 해도 안 되고 몸짓도 안 되고. 네, 몸짓 안 돼요. 그럼 단어로만 줘야 돼요? 네, 단어로만 단어를 사용해서 문장으로 설명하는 걸로만 말로만 힌트를 줄 수 있고요. 정답을 맞추는 그 팀원들은 힌트 제공자에게 질문할 수 없어요. 네. 그리고 또 정답도 야, 우리 이거 정답이 도깨비 같은데 도깨비로 말해볼까? 이미 말한 거예요. 그냥 불쑥 말해야 돼요. 도깨비 뭐 이런 식으로 말해야 되거든요. 의논할 수 없어요. 의논을 못 한다고요? 네. 그냥 자기가 야, 나 맞출 수 있을 것 같아. 요 정도는 할 수 있지만 야, 나 도깨비 같아. 이거 도깨비야. 이건 말하면 이미 말한 거예요. 정답 기회를 한번 쓰신 거예요. 네. 그걸 잘 보셔야 돼요. 뒷쪽말 하면 안 들리는데요? 그런 말 하면 의논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마음의 소리를 해야 되나요? 네. 전음 같은 거. 텔레파시. 텔레파시나. 자, 그렇게 해서 만약에 답변을 안 도전에 주시네. 성공을 했어요. 네. 만약에 맞췄어요. 그러면
한 칸 전진합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팀, 상대 팀에게 또 이제 기회가 정답 도전 차례가 가야겠죠. 다 똑같습니다. 틀리면 그렇게. 전진을 못하는 거죠? 네, 전진을 못해요. 근데 만약에 양 팀 다 이렇게 전진할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양 팀 다 못 맞췄어요. 네. 그럴 경우에는 이 몬스터 있죠. 네. 몬스터가 한 칸 오. 전진합니다. 가까이 와요. 우와. 와. 네, 가까이 와요. 그런데 여기 몬스터가 왔을 때 여기 저주 카드가 있잖아요. 네. 그럼 이 저주 카드는 앞으로 갑니다. 네. 아. 근데 또 못 맞췄어요? 그럼 네. 얘 또 전진하겠죠? 네. 저주 카드가 앞으로 가야 되잖아요. 네. 네, 그럴 못 경우에 또 앞에 저주 카드가 있기 때문에 저주 카드가 여기 아. 이렇게 갑니다. 자, 그럼 저주 카드 설명할게요. 저주 카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성공해서 왔을 때 저주 카드를 이제 저주 카드가 있는 방에 온 거기 때문에 저주 카드를 오픈해야 돼요. 오픈하면 여기 보니까 혀가 꼬였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럼 얘네가 이제 이 팀이 이제 정답 도전 차례 할 때 힌트 제공자가 도깨비 언어를 써야 한대요. 아, 도깨비 혀가 언어 혹시 꼬여서. 아세요? 다 알지 않아요? 네. 저는 몰라요. 그래서 이 도깨비 언어가 무슨 규칙이 있대요. 자음 받침이 뭐 뒤에 받침으로 가고 뭐 있다고 하는데 도깨비 언어를 모르면 그냥 더듬으면서 하면 된대요. 힌트를 줄 때. 막 여기 이런 안녕하세요인데 아반여병 하바 이 세배 규칙이 유보. 너무 있대요. 이상한데요? 진짜? 젊은 친구들은 알고 있더라고요. 그거를 3초 안에 생각을 한. 그래서 모르겠네요. 요런 거는 우리 모르니까 빼자. 요런 거 그냥 괜찮아요. 안녕하세요 뭐 이런 네, 식으로. 그런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하시면 돼요. 네. 도깨비 언어. 우리만 빼고 다 할 수도 있어요. 맞아요. 아 우리만 모르는 건가요? 네. 네. 양 팀이 각각 정답 도전 차례를 한 차례씩 진행을 하면 그걸 한 라운드가 종료된 걸로 봐요. 우리 네. 모두 8라운드까지 된다고 했었죠. 네. 그래서 각각 정답 도전을 했으면 그 뭐 실패했든 성공했든 간에 그 라운드는 끝나고 저주 카드 같은 경우에 여기 와서 이렇게 한 번 썼고 그 라운드가 끝났잖아요. 그럼 이 저주 카드는 더 쓰지 않고 버립니다. 네. 그러면 새로 여기 이렇게 그리고 다시 뽑진 않더라고요. 아니, 왜냐면 오자마자 적용이라면서요. 근데 와서 얘 적용했어요. 그럼 그 다음에 어머, 해야 얘도 되는데? 정답해서 그럼 왔어요. 여기서 2라운드 때 그러면 문제를 아직 봐봐요. 얘가 왔어요. 네. 이제 얘가 정답 도전 차례예요. 네. 그러면 그냥 요거를 봐야죠. 왔으니까. 정답 도전 차례 때 요거를 적용시켜야죠. 아, 그러니까 그 오자마자 2라운드 보는 게 때 아니군요. 네, 2라운드 네, 때군요. 네. 다음 라운드. 네, 그래서 요 라운드가 끝났을 때 요거 한번 오픈해서 봤잖아요. 네. 그럼 상대팀이 또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냥 버려요. 네. 아, 그 앞서가는 사람이 그러니까 그렇죠, 분양이네요.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그 라운드, 해당 라운드에 사용한 건 버립니다.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몬스터와 싸우는 게 있는데요. 싸워요? 네, 그러니까 얘가 이제 정답 도전 맞춰가지고 한 칸 전진하잖아요. 네. 그럼 몬스터가 있는 방에 온 거잖아요. 네. 그래서 네. 여기 얘가 이제 이쪽 팀이 이제 정답 도전 차례일 때에는 몬스터와 싸워야 이기는데 몬스터와 싸운다는 말은 뭐냐면 이게 트롤이잖아요. 네. 여기 규칙을 적용하면 돼요. 아. 만약에 이렇게 한 팀만 몬스터와 싸울 경우에는 몬스터와 싸우지 않는 팀은 뒤처진 팀이기 때문에 그 뒤처진 팀이 먼저 정답 도전 차례의 기회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진행을 하고요. 네. 그 다음에 뭐 여기서 맞추면 얘는 또 한 칸 전진하는 거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차례는 또 이쪽 팀한테 오니까 몬스터의 이 카드 적용을 또 해가지고 하고요. 네. 정답 도전 차례를 하는데 네. 만약에 승리했어요. 맞췄어요. 비밀 단어를. 네. 그러면 이 팀이 승리하는 거예요. 근데 아. 정답을 맞추지 못해. 네. 못했으면 그냥 아무 일 안 일어나고 그냥 라운드 원래대로 진행하면 돼요. 그럼 8라운드까지 안 갈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아. 네. 근데 이제 양 팀 모두 다 몬스터와 싸울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러면 누가 먼저 시작하느냐? 빛나는 책 있죠. 네. 그 빛나는 책 소유팀이 먼저 정답 차례 진행하시고요. 네. 그 다음 다른 팀도 이렇게 진행하시면 돼요. 근데 양 팀 모두 다 몬스터와 싸워서 정답 다 성공하면 공동 승리. 그 다음에 이제 한 팀만 성공하면 이제 그 팀이 승리. 양 팀 다 모두 실패하면 8라운드까지 그냥 계속 정답 도전 차례를 계속 하시면 되고요. 근데 8라운드까지 진행했는데 승리한 팀이 안 나오면 몬스터가 승리하는 겁니다. 오. 네. 그렇구나. 자, 근데 여기에서 이 규칙은 좀 이제 설명은 다 끝났는데 조금 애매한 게 바로 이 트랩 워드를 작성하는 거, 그거에 대한 이게 적합한지 아닌지가 좀 규칙이 애매한데요. 함정 단어를 줄 때는, 함정 단어 쓸 때는 명사, 형용사, 동사, 요렇게 사용해야 되는데요. 동사도 돼요. 네. 오. 근데 이제 되는 경우, 트랩워드로 써도 되는 경우는 숫자 같은 경우는 12, 뭐 100, 30, 8 이런 숫자는 되지만 하나,
한 이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뭐뭐 중에 하나야라고 설명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안 돼요. 뭐 사람이나 장소처럼 대체할 유의어가 많은 것들은 이렇게 트랩 워드로 사용해도 되고요. 대명사 있죠. 이, 저, 개, 뭐 의존명사 같은 것, 네. 뭐 이런 것들은 쓰면 안 된다고 해요. 그 다음에 뭐 만약 뭐뭐 한 가지 트랩 워드의 뭐뭐 중에 하나 이런 거 쓰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함정 이제 단어를 우리가 트랩 워드라고 하잖아요. 그걸 썼을 때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건 말에 편하게 타려고 얻는 거야. 그러니까 안장이라는 네. 단어를 설명하는 건데 만약에 얘네가 단어를 말이라고 썼어. 트랩 워드에. 네. 이건 말에 편하게 타려고 얻는 거면 여기는 홀스를 말한 거기 때문에 너 걸렸어. 이렇게 트랩 워드에 걸렸어. 이렇게 지적해 줄 수 있어요. 발동이 돼요. 네. 그런데 그렇죠. 이건 말이지. 아, 이건 말이지 할 때 그 말. 이건 말이지. 아, 그래요. 깔고 그런 건 하는 것 괜찮아. 중에 하나인데 아. 라고 하면 너 말 나왔어. 이건 아니에요. 아, 그건 아니죠. 그쵸.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좀 네.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치사하지 않은. 네, 그리고 이제 네. 합성어로 예를 들어서 네. 뭐 백반이라는 비밀 단어가 있었다고 쳐봐요. 그럼 네. 트랩 어디에 김치찌개, 된장찌개를 썼다고 네. 쳐볼게요. 네. 그러면 김치찌개 합성어잖아요. 네. 근데 힌트 제공자가 김치찌개라고 말하지 않고 그 중에 김치라고 말해도 걸리고 찌개라고 말해도 걸려요. 아. 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또 빛. 빛? 함정 단어에 빛을 썼어요. 빛. 네. 그런데 힌트 제공자가 달빛이 뭐 별빛이 해서 빛이 들어갔잖아요. 네. 그때도 함정 그쵸, 그럼 걸리는 거죠. 걸렸어. 그쵸. 이렇게 네. 되시고요. 그 다음에 뭐 트랩 워드는 그 자체뿐만 아니라 같은 어근이면서 이렇게 바뀌는 변형되는 말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트랩 워드에 우리가 여기에 과학자라고 써놨는데 힌트 제공자가 과학, 과학적, 뭐 이렇게 네. 공상과학, 공상과학 영어로 바꿔서 뭐 SF 이런 음. 거 하면은 발동이 된대요. 음. 함정 단어로 걸린대. 그러니까 이게 처음 게임하실 때 이게 함정 단어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명확하게 구분하기가 사실 어려워요. 네. 그래서 게임을 여러 차례 진행해 보면서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도 괜찮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런 트랩 워드와 부적합한 힌트를 준 거에 대해서 빨리 3초 내에 잡아내지 않으면 야, 너 아까 그랬잖아 라고 하는 건 소용이 아.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 잘 네.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적합한 힌트에 대한 힌트 제공자가 잘 들으셔야 되는데 우리 누구나 다 힌트 제공자가 될 수 있으니까요. 네. 비밀 단어와 같은 계열의 단어를 주면 안 된다고 해요. 힌트로 적합한 건요. 비밀 단어의 동의어는 돼요. 그러니까 뜻은 같지만 이렇게 표시되는 표음 뭐 쓰는 거 표기되는 네네, 거는 달라야겠죠.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작은 창자 소장. 맞아. 그럼 만약 예를 들어 비밀 단어가 소장이라고 한다면 힌트를 주실 때 작은 창자라고 줘도 적합하다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그러면 네, 비밀 단어가 만약에 소장이에요. 네. 그럼 그 소장이 사실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그쵸. 맞아. 소장님 할 때 소장도 있고요. 그것도 있고 내가 뭘 가지고 갖고 있다의 있다. 소장도 되고 그쵸. 네, 네, 작은 창자의 소장도 되고 근데 네. 어떻게든 힌트를 줘도 상관없는 거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뜻이 연관이 있으면 비밀 단어를 포함하고 있으면 써도 된대요. 그러니까 그리고 개인적인 정보만 주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그때 너랑 나랑 갔던 데 있잖아 막 이런 거 있죠. 상대팀이 모르는 개인적인 그걸 주면 안 되고 평양 그 플레이어들끼리 공유되는 경험이라면 상관없는데 우리 팀끼리만 아는 거는 주면 안 돼요. 네, 네, 네.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뭐 국가수, 뭐 USA 이런 식으로 이렇게 줄임말이나 고유명사의 줄임말은 힌트로 주면 안 된대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상식적인 선에서 하면 된다는 얘기네요. 쉽게 얘기하면. 네. 그렇죠? 네. 이게 저도 이 규칙서를 읽을 때 함정 단어가 뭐가 적합하고 힌트를 뭐가 적합하고 요게 이해하기가 게임을 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어려웠는데 이거는 완벽하게 설명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해보면서 팀원들끼리 이렇게 이건 된다 안 된다 하면 네, 좋을 것 네. 같아요. 그럼 되겠네요. 우선 즐기는 게 저희 목적이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럼 여기서 설명 마치겠습니다. 또 많아요. 네.